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30조 돌파입니다. 테슬라 넘고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차세대 전기차 저평가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만 9천 명이고요. 3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차세대 전기차입니다. 바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일단 시장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소강 상태다. 그러니까 뭐 더 심해지지도 해결되지도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증시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는다고 해서 증시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하락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최근의 증시는 다 미국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금리 인상 영향 아니면은 미국 러시아 관계 아니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상 이 목요일에 있는 옵션 만기일만 좀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증시 자체가 뭐 큰 급락이나 큰 하락 없이 어느 정도 횡보를 보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바로 차세대 전기차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고맙다 제네시스 하면서 현대차가 반도체 부족해서 차를 많이 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를 내가 지금 주문을 하면은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G80 같은 경우에는 뭐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나머지도 뭐 5, 6개월씩 막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나오기 약 2주 전에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약을 하고 차가 나와야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6개월, 1년씩 밀려 있는 거를 포함을 해도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쭉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4분기에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불황을 딛고 지난해 처음 나온 전용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차 모델과 고급 제네시스 차량을 앞세워 거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밀리고 밀린 것들 빼더라도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죠. 매출액이 약 31조 26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5,2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약 7천억 정도 달성이 된 상태고요. 분기 원래 최대 매출은 30조 정도였지만 이거를 1조를 돌파하면서 갈아치워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1등 공신은 역시 전기차를 앞세운 친환경차 판매 호조 아이오닉 5죠.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GV80, G80, G90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난항이 생겼지만 아이오닉 5, GV80, G80 이 모델이 너무나도 잘 팔리다 보니까 대박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 시장 도매 차량 판매 감소가 컸지만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한 데다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올해 1, 2분기 매출은 약 30조 4천억 원과 32조 5천억 원 등 여전히 뭐 나쁘지 않은 뭐 수준으로 목표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출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도체 공급 부족을 좀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부족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31조 규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잘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현대차 뭐 제네시스가 잘 된 것도 있는데 아이오닉 5,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그 경상도 쪽으로 가보면
그 현대차 공장들이 막 있습니다. 가면은 차가 줄지어 서 있어요. 진짜 너무나도 많이 정말 쌓여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수출 나갈 차들이. 그 정도로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이제 현대차와 테슬라 양강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타냐 현대차를 타냐 다른 전기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지난해 글로벌 순수 전기차 EV 판매가 472만 대를 넘어서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브랜드가 추격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별 완성차 그룹별 전기차 판매량 단위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시면은 사실상 뭐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등등등 한 부분이고, 이게 국가별로 이 차량 판매 대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성장률이 중국이 뭐 2%, 그리고 1년 만에 뭐 158%가 늘어났습니다. 19에서 20년도에는 2%였던 게 20에서 21년도까지 1년 만에 158%, 유럽 같은 경우는 100%, 64%, 미국 같은 경우는 5%에서 거의 100%,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32%에서 거의 100%, 말도 안 되게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차량별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에서 36%, 맞나요? 86%네요. 86%. 그다음에 상해 기차가 138%, 160%, 폭스바겐도 163%에서 98%, 현대차가 80%에서 65%, 상당히 빠른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테슬라가 독재 체제가 아니라 다른 이 완성차 업체, 그 중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비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 8,071만 대, 이 4%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은 112% 성장한 EV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다 100%씩은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1위가 테슬라 92만 대고요. 중국의 상하이차가 61만 대, 폭스바겐 43만 대, 중국 BYD 33만 대, 그다음에 현대차가 24만 대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한국이 이 성장세 또는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변화가 좀 크게 감지되고 있는 거고, 테슬라와 독주가 깨지면서 현대차와 이강 구도가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시장에서 2만 7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던 현대차 그룹은 약 157% 국내입니다. 증가한 7만 대를 판매하고 있고요.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대략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테슬라랑 현대차 콜라보라 그러면 테슬라보단 현대차를 물론 테슬라보다 싼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대단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삭감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된다라는 건 뭔 소리냐 한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예전만큼 보조금 안 줘도 되겠는데, 예전만큼 보조금 안 써도 되겠는데 싶으니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강 체제가 만들어지고 글로벌적으로도 현대차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지금 뭐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만 지금 전기차 쪽으로 계속 100%씩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준비 중입니다. 볼보입니다. 노스볼트와 전기차 50만 대분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예요? 이 50만 대분이라는 게 기준인데, 테슬라가 92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2등 판매 대수가 얼마라고 했죠? 2등 판매 대수가 상하이 차였어요. 그게 61만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등 정도의 대수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셀 공장을 볼보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다? 1등까지는 아니어도 2등은 내가 잡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볼보가 계약을 한 거죠. 그 정도의 지금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볼보 자동차는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와 손잡고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에 배터리셀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3,000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을 했고요. 배터리셀 공장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볼보 자동차의 비전 강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2025년 완공이 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 년이면 완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0기가와트까지 생산이 되고요. 약 50만 대 수준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2등, 3등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셀 공장은 볼보 자동차 토슬란다 공장과 볼보 자동차와 노스볼트의 R&D 센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등등해서 굉장히 좋은데 자리를 잡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보도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소니가 또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 만큼이나 일본도 전기차에 대한 이 진출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입 전기차 판매가 약 3배로 급증을 한 상태고요.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외 어디에서도 지금 매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 자동차 비중은 1%가 채 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죠. 중국 및 유럽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여기서 좀 돌아가 보면은 보시면은 일본은 지금 마이 이 27%에서 45%예요, 성장률이. 일본이 제일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제일 저조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률도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3만 대, 일본이 더욱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만 8천 대에서 일본이 지금 가장 성장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2만 8천 대, 2만 1천 대, 1만 6천 대, 2만 3천 대인데 대한민국 3만 대, 3만 5천 대, 4만 6천 대, 10만 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죠. 그 차이가 거의 일본이랑 5배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전기차에 약하고 진심이지 못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본이 지금 열심히 지금 키우겠다라 발표를 한 거죠. 지난해 일본 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약 8,610대로 전년 3,200대 대비해서는 약 2.6배 정도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땐 대단하지 않지만 성장 속도로 봤을 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놀라운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테슬라는 2010년 일본이 미국에 이어 테슬라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일본은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높은 데다가 벤츠와 같은 고급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많이 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은 전기차 속도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렴한 전기차 리프를 내놓은 이후에도 전기차 판매는 크게 늘지 않고 웬만해서는 이제 이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더 이상 우리가 뒤처질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2만 대 수준으로 한국이 10만 대까지 늘었는데 우리가 아직 2만 대야? 우리 전기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략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는 계속 이제 육성을 한다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30년까지 2013년도의 절반 수준의 이 친환경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아가야 되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약 2배로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당연히 부담이 조금 줄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배, 3배, 4배씩 하면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 물어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인도입니다. 이 전기차를 막 생산을 안 하고 전기차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러브콜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LG 삼성 와달라. 전기차 배터리 신대륙 인도의 러브콜입니다. 보시면 세계 4위 완성차 판매 시장이 인도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국 전기차 보급을 위한 현지 배터리 공장 설립 필요성 때문인 부분이고요.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이라는 점도 인도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풀이가 되고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리지만 세계 2위의 거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어깨에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느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일본, 인도 이런 곳들이 사실상 느리다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전기차를 아직 안 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 탄다는 거야 아직. 그 뜻은 뭐예요? 그 인구 수만큼 이제는 팔 일이 많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죠. 레드오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빨리 선점해야 되는 거야.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데를 아이오닉 5나 현대차나 빨리 가야 되는 거야. 테슬라나 볼보나 딴 데가 가기 전에 폭스바겐이 가기 전에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주요 배터리 회사들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생산 공장 유치 희망 의사를 꾸준히 전달해 와서 우리 공장 좀 짓자. 우리도 전기차 좀 만들고 대박 좀 내보자.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필 중입니다. 그래서 고 일렉트릭 전기로 가자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 등록 비용을 면제해주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보급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보급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탄다? 그러면 줄이겠죠. 돈 뭐 100만 원 주던 거 80으로 줄이고 뭐 이거 세금 5% 하던 거 이거 한 뭐 6%까지 올려버리고 원래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타니까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급이 늦더라도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인도 정부의 의지고 인도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내연차 대신 전기차로 생산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원가 40% 안팎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계열사 SDI까지 러브콜을 현재 보내고 있는 상태다 생각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고요. 마루티, 스즈키, 현대자동차, 타타, 마힌드라, 기아, 도요타, 르노, 혼다 쭉쭉 있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테슬라가 없죠. 테슬라가 못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 현대차가 잡아먹을 수 있는 뭘로? 지금 이 완성차가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련됐다라는 거.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자동차 시장 내 높은 영향력도 한국 배터리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배경이라는 거. 상당히 크게 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전기차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지금부터 약 4년만 지나도 몇 조? 20조 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현대차의 지금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매출이 30조였죠. 근데 인도차만 먹는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충분히 성장하거나 말도 안 되게 어, 매출이 크게 폭증할 수 있으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아이오닉 5를 뭐 지금 팔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뭐 이렇게 애매한 이슈들, 뭐 그래서 뭐 전기차가 성장이 나온다. 뭐 그래서 전기차를 찍으라는 거야. 이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새로운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 기존의 자동차가 아니라 새롭게 더 발전된 자동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는 자동차입니다. 바로 아이오닉 6입니다. 1회 충전에 500km 그랜저보다 넓은 실내로 베일버는 아이오닉 6고요. 뭐 100% 디자인이 이겁니다는 아니에요. 이 디자인으로 나와요는 아니고 이 정도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예측샷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샷. 왜냐하면 콘셉트카로 이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오닉 6가 이런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부분이고요. 아이오닉 6 컨셉트카 프로팻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아이오닉 6인지는 몰라요.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어, 전 테슬라와 조금 많이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델 3랑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아이오닉 6를 올 7월입니다. 2022년 7월에 내놓는다고 발표한 상태고요. 전기차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첫 세단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SUV 느낌이 강했죠. 근데 이 아이오닉 6는 누가 봐도 마치 이 포르쉐 파나메라 아니면 뭐 테슬라의 모델 3 뭐 이것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자동차의 디자인입니다. 약간 포르쉐랑도 비슷하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는 7월부터 충남 아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6를 생산하고요. 지난달 3일에서 28일 아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6 시험 생산을 위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부터 양산 시작인데 이걸 좀 늦춰가지고 4월부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회 충전 거리를 늘렸습니다. 대략 72.6kW 용량의 배터리 대신에 77.4kWh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계획을 바꿨고요. 이에 따라서 약 515km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5와 비교하면은 5가 400km 달리니까 100km 정도 늘어난 상태다. 기술력은 당연히 늘어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오닉 6의 다른 특징은 중형 세단 소나타보다 길이가 짧지만
내부 공간은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주차하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좀 공간을 많이 먹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 보면은 누가 봐도 정말 이 아까 얘기했던 포르쉐 아니면 테슬라가 생각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닉 6의 자체 길이는 4,855mm 고요. 소나타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은 훨씬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한 디자인은 콘셉트카 프로페시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게 뭐다? 7월 달에 바로 이 아이오닉 6가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오닉 6가 언제 7월부터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은 보통 종목이 언제 급등한다? 2달 전부터 급등을 하더라. 그게 언제다?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 현대차의 흐름에 따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목을 해놔야 바닥에서 좀 우상향 나오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월이지만 또 3, 4월 금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라.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바로 아이오닉 6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위아라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공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동아화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좀 대표적인 기업들만 정리해놨고 대장주는 개인적으로 현대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에 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상승이 나와줄 때가 뭐였냐면은 이때가 이제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급등세 크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아이오닉 6가 나올 때도 충분히 우상승이나 큰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이슈니까.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시황을 장전에 좀 무료로 또 알려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테마주나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입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100%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으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이제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추천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2월 8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무료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 된다라 말씀드리고요. 뭐 최근에 드린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가 임디가 뭐 단기간에 뭐한 7%에서 8% 이상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 급락이 나왔던 1월도 승률은 한 66% 정도 나와줬습니다. 10종목 찍으면 7개 정도는 수익실을 일단 뜨시고 16%, 6%, 21% 등등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시장이 힘들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 당일 급등 종목이라든가 당일 급등되는 종목을 잡는 방법들을 강의하고 교육하고 알려드리는 카톡방을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나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글에 들어와서 꼭 신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2월 7일 오늘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마주 뭐 리오프닝 관련주, 재지 관련주, SM그룹 관련주에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이슈가 되는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관련주가 있고 왜 올라가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리오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곧 진행하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